리스트부터 한번 차근히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에 우리 처음부터 있었던 두 분이 이제 서정 때문에 같이 합류하지 못한 게 살짝 아쉽하네요. 학교였어요. 아, 계약분이었어? 네. 한 명은 부산하고 한 명은 부산하고. 이제 리그 다음 이런 계약을 들었구나. 유진아 너도 내일 기회되지 마. 아 저도 기다려요. 다음 주에. 그래도 뭐 방학 동안 6강까지 듣느라고 고생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살짝 또 맛을 한번 봐봐야겠죠. 먼저 54페이지에 4번을 2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네, 4번은 정답 말씀드려도 되죠? 4번은 4개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오, 재밌었다. 자, 지금 여기 이 4번 문제 자체에 대한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처음 볼 때는 이제 이 문제를 파악하느라 2분 안에 풀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지만 이 우리 제가 시간을 1분씩 조금 단축시켜 드리면은 한번 배웠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모르는 거니까 지금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얘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P하고 Q에 대한 이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 어떤 범위가 나오겠죠. 그런데 P가 Q가 돼서도 안 되고 P가 Q가 아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Q가 어떤 범위로 그러니까 이제 그 0보다 작거나 같고 X제곱의 그 최고 차이 계수의 양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범위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P하고 P의 범위가 여기 안쪽에 원격백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바깥쪽에 존재해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황에만 가능하다라는 걸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Q에 대한 거는 여기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풀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라는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도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볼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때 x가 a하고 2의 요 두 점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범위가 결정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면 a가 2보다 작다라고만 그렇게 고정을 해봤기 때문에 범위를 차근차근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즉 a가 2보다 작은 순간에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럴 때만 a가 2보다 작거나 같게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상황이 여기가 A, 여기가 2A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A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고 5까지는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그 두 번째
만약에 A가 5가 들어가는 순간 2A로 5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의 공통 범위를 찾는다. 따라서 얘를 풀게 되면 2는 5부터 6까지 요 범위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 그때 완벽하게 반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는 마이너스 2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이 2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풀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라는 것으로 결국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풀리게 된다. 그래서 A에 여기서 3개, 3, 4, 5 여기서 1개. 그래서 얘네 둘 합치면 총 4개.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지? 문제에 대한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세서 문제를 풀어나가느냐가 핵심이 이제 그 꼼꼼함을 요구하는 핵심인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6번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겠는데 6번 문제는 풀이가 좀 그렇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이거 진짜 2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시간 좀 필요하십니까? 네. 괜찮죠? 그러면 6번에 대한 답은 4번으로 됩니다. 잘 나왔습니까? 좋아요. 자, 6번에 대한 해설은 그냥 가나다라는 이것을 벤다이어그램 나타냈어요. 어떻게 나타내는지만 그것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외에는 벤다이어그램이 완벽하게 그려진다면 보기에서 맞지 않는 것, 해당의 벤다이어그램이 맞지 않는 것만 보시면 되니까요. 자,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후다닥 풀 때 놓치기 쉬운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어떤과 모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A가 여러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데 하나만이라도 이 가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X에 대해서는 이 가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은 진짜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근데 모든은 모든 원소가 다 만족해야 된다는 상황으로 얘기하시고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A에 포함되는 어떤 원소가 그러니까 하나라도 존재하는데 그게 B에도 포함된대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A하고 B는 교집합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가라앉아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유명할 수가 있다. 교집합이 꼭 존재하는 걸 보면 되고요. 나라는 걸 봤을 때에는 C에 포함되는 모든 X는 B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하고 나까지 보게 되면 일단 이 C하고 A에 대한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석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우로 생각하면 되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모든 x에 대해서 c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원래 여집합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이 문제들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뭐 물론 이건 사람마다 조금 개인차가 있긴 한데 여집합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정말 따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A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 바깥에 있는 A의 여집합이 이 C의 여집합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A의 반대죠. A의 여집합이 C의 여집합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한 것이 C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 바뀌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대우로 풀면 어떻게 돼요? X가 C에 해당하는 모든 X는 다 X가 A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로죠? 그치? 그래서 다라는 조건은 A 안에 C가 들어가는 걸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다 한 번에 짬뽕해 보면 어떻게 된다? 전체 U 안에서 A하고 B는 무조건 교집합이 존재되는데 C는 여기 안에 들어가면서 B하고 교집합은 존재가 안 된다. 이런 식의 법으로 그려보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포함 관계에 대한 문제는 예로 선생님도 그리고 저도 같은 의견이긴 한데 진짜 모르겠다. 이거 문제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벤다이어를 취합니다. 그래서 벤다이어를 그리는 걸로 한번 계속 열심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머리 예열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두 문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과 8번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4번 드려볼게요.
시간 조금 더 필요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1분만 더 드릴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풀고 계신 모습 보니까 네, 계산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7번에 대한 정답 B는 1, 2, 4, 5입니다. 원소 4개 갖고 있는 걸로 쓰시면 되고요. 8번 정답은 N은 3보다 크고 M은 2보다 작다. N은 3보다 크고 M은 2보다 작다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먼저 이제 7번부터 보면 A하고 B의 교집합이 주어져 있고요. A하고 B의 각각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얘네들을 이제 벤다이어그램을 열심히 그려보면 아마 나올 거를 할 텐데 이거 벤다이어그램이 그리기 전에 이거 드무르간의 집이 보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해질 거예요. 지금 얘는 A하고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 오는 거예요. 그치? 그 말이 있었어. A하고 B의 교집합이 1인데 얘를 만약에 집합 C라고 하는데 그 집합 C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전체 집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전체 집합은 1부터 6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나 다에서 이제 뭔가 조건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일단 솔직히 저 가가 나온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X라는 부분 집합이 존재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가라는 걸 안 주고 X라는 집합을 나라는 것부터 소개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제 뭐 문제를 만드는 분들이 공격받을 포인트가 많습니다. 원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의의제기 한 번 들어오면 되게 그거 검토하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문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혹시나 이런 식으로 공격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아 X라는 U에 포함되는 어떤 기본 집합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원소 X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 집합에 대해서는 A하고 X에 대한 부분 집합이 3하고 6은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가하고 나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A, B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그냥 X라는 부분 집합을 하나 이런 식으로 겹쳐서 그려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나서 이제 여기에 3하고 6이 꼭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 3, 6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N, A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B의 차집합을 개수를 계산했더니 2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면 제가 3, 6을 솔직히 여기다가 써놨는데 여기다 쓴 이유는 A하고 B의 교집합이 1, 2만 들어가니까 여기 3, 6이 자연스럽게 여기다 쓰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3, 6이 이미 2개를 다 차지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3, 6이 이미 여기에 고정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1, 2는 여기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나머지 4, 5는 어디에 배치될 것이냐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배치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B는 1, 2, 4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아마 7번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볼 때는 이제 요거 지금 다들 풀이 과정을 살짝 보니까 아주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네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U라는 집합을 풀어보게 되면 이
u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래서 1하고 3 사이에 해당하는 이 범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먼저 1일 때 해당하는 거는 3이 되고요. 3일 때 해당하는 거는 11이 되니까 여기 사이에서 저 두 개의 직선이 이제 얘보다는 작은 경우, 얘보다는 큰 경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 m하고 n이 지금 담당하는 것이 바로 기울기를 담당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똑같이 2x-1이 들어간다는 것 따라서 정점이 뭐가 된다? 2분의 1, 0이 된다. 그러니까 저 두 직선이 꼭 지나야 되는 점이 2분의 1, 0을 지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캐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한 직선은 이제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고요. 어떤 한 직선은 얘하고 이렇게 이제 접하는 이 경우를 생각해서 얘보다 크면 n, 얘보다 작으면 n 이렇게 계산합니다. 다만 이제 그거 한 가지만 조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그림상으로 그렸을 때는 1,4를 지날 때에 대한 기울기보다 크면 된다고 했는데 1,3을 지날 때의 기울기하고 3,11을 지날 때의 기울기하고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는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림을 되게 그냥 꼼꼼하게 그리시는 편이라면 그 만약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1,3이 제일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게 바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할 때는 2분의 1만큼 증가했을 때 3, 얘는 2분의 5만큼 증가했을 때 10. 그러니까 얘를 지날 때보다는 더 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 접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푸실 겁니까? 뭐 이용할 거예요? 판별식. 자, 제가 솔직히 저도 그렇고 대호 선생님도 그렇고 판별식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2차 함수에서의 접선을 찾을 때는 판별식보다 더 최고인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하고 뭐 대호 선생님은 뭔가 이제 수식적으로 계산할 때 판별식이 아니고 기하학적인 성질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2차 함수는 거리에 뭐 이런 거 많이 이용하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접선 이용할 때는요 판별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또 원의 방정식이랑 2차 함수랑 같이 있을 때 접선을 찾을 때도 판별식으로 많이 풀어요. 그렇죠? 보통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 찾을 때는 판별식이 아니고 뭘 이용해서 많이 풀죠? 그렇지, 점직거. 그러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 똑같을 때가 접선인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보통 그런 걸로 많이 풀지 판별식을 이용해서 2차식을 계산하지 않죠. 근데 얘는 거는 판별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판별식에 대한 뭔가 좋지 않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시다면 그런 거는 막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좋다라는 걸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계산하면 n하고 m값 나오고요. 혹시 저거 계산 필요하십니까? 괜찮죠? 필요하다고?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11번하고 12번도 이렇게 두 문제 4분 동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정답이 1번과 4번입니다. 12번은 ABC 모두 다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명제에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3단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제역, 이 대우 같은 걸 이용해서 논리를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문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솔직히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명제에서 역과 이 대우에 대한 그런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 진리지표과의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로 푸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명제는 원명제에 대한 진리값이 대우 명제의 진리값과 똑같다. 즉 대우 관계에 대한 진리값이 똑같다는 걸 저는 좀 즐겨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가 Q가 P이면 Q가 아니다라는 거에 따라서 왜냐면 대우에 의해 Q일 때는 P가 아니다. 그 다음에 S가 아닐 때는 R이다라는 거는 R이 아닐 때는 S다라고 이렇게 이제 조금 정리하는 경우로 이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게 참이라고 했으니까 대우 관계도 참. 그러면 R이 아닐 때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추가하냐면 R이 아닐 때 어딨지? 여기 있네. 이걸로 이제 추가를 해요. 그러면 R이 아닐 때는 일단 주어져 있는 조건에 따라서 S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Q가 아니다를 끝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 중간에 P일 때는 Q가 아니다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만 연결되면은 이 R이 아닐 때는 Q가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먼저 얘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보기가 바로 1번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얘가 성립하려면 얘가 참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얘의 대우관계도 참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외의 대로 보면 Q일 때는 최종적으로 R이다라고 들어야 되는데 Q일 때는 일단 P가 아니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쓸 수 있어요. 근데 R이 되려면 S가 아닐 때는 R이다. 즉 P가 아닐 때는 S가 아니다. 이런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주어져 있는 보기에서 이 P랑 얘는 없어요. 얘는 없지만 P가 아닐 때는 R이다라고 바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4번.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명제가 참이 되려고 하면 실제로 이 명제, 원 명제가 그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얘 대우일 때도 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우일 때도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해보게 되면 명제의 원명제와 대우 일치까지 간단한 걸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지금 어때? 좋아요. 그럼 12번 보겠습니다. 12번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A일 때 C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다 그 명제의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를 한번 바꿔보게 되면 대우 명제인 C가 풀면 B도 푼다라는 것이 참될 거예요. 그러면 가, 나까지 봤을 때 A가 풀면 C도 푼 거고 C가 풀면 B도 푼다고 이렇게 치지. 그치? 근데 D가 풀면 A가 푼다고? 그러면 가나다의 순서를 종합적으로 쭉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D가 풀면 A도 풀고 C도 풀고 B가 푼다. 다시 말해 D가 풀기만 하면 다 푼다는 거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A가 풀지 못하거나 B가 풀면 둘 중에 하나가 어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B가 푼다는 건 다시 D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계속 마무리도 돌아가는 거죠. 즉 내 내용이 다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푼 학생은 B가 A, B, C, D 모두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4번, 16번까지 하셔도 했죠? 네. 그래서 14번과 16번 이 두 문제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 드릴게요.
네.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14번, 16번에 대한 정답 한번 풀어보시면 14번은 3번. 9가 이제 정답이고요. 16번은 최소값이 뭔가 X값은 5가 나옵니다. 5 최소값이면 15에서 15 24 이렇게 나옵니다. 잘 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13번에 대한 내용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조건은 바로 P하고 Q에 대해서 일단 인수분해가 가능한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시겠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P가 아닌 것이 Q의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는 P의 범위가, 그러니까 P가 아닌 것의 범위가 Q의 범위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지. 집합의 그 진리 집합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먼저 P가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건데, 원래는 P는 얘네들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아야 되겠지만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에 따라서 요만큼이 P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Q라는 요 범위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 사이에 2는 무조건 들어가면서 일단 A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여기까지가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가 되는 거, 두 번째 이렇게도 A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A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기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 정수의 개수 따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3 빼고 이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6번은 근데 절대 분수식 안 했는데 이거 절대 분수식 원래 절대 분수식 푸는 거긴 하거든요. 저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위에 있는 분자를 x-2로 한번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3에 얘를 기준해보면 3에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써야지만 여기에 앞에 거 3x 그 다음에 x-2에 27 요거의 두 개의 합을 구하라는 걸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두 개에 대한 합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이 x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에서 일단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요거는 양수예요. 그 다음에 얘 또한 양수예요. 그러면 어떤 두 개의 양수를 더하는 데 쓸 수 있는 절대분식은 첫 번째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어요. 즉 두 개의 양수가 존재할 때 그 양수의 합은 기하에 대한 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두 양수에 대해서 바로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은 일단 여기는 3x, x-2분의 27 얘네들을 그대로 곱하게 되면 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x가. 그래서 여기서 식을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줄 거예요. 즉 x-2가 어쨌든 산술기하 평균 쓸 때는 얘하고 얘를 곱했을 때 xi 사라지는 게 제일 계산이 깔끔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적어줄 거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얘네들을 계산했을 때 얘도 일단 양수가 된다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형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럼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맞춰주려면 6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요거에 대한 산술기만 쓰면 된다. 따라서 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녀석이 x-2 사라지니까 2 루트 81이 돼서 여기가 98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24가 되게 되고, 산술기하가 특히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 얘네들이 똑같을 때.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은 거를 놓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x-2의 제곱이 9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x는 5가 될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소값이 나오게 돼요. 이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산술기하 조합평균까지 혹시 배우셨나요? 혹시 가능하세요? 산술기하까지 배우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가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산술기하? 그러면은 이것까지는 배우셨나요? a 더하기 b분의 b는 루트 a 여기까지는 배우신 거죠? 아, 이거 개수가 늘어날 때도 배우셨어요? 네. 그거 하셨어요. 아, 그거까지 하셨어요? 문제 있어. 그러면 했는데 아마 계산을 기억을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보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x에 n가 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n승의 이유예요. 그래서 요것도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x부터 xn까지 모두 다 똑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거 증명법도 배우셨습니까? 네. 알아서 되니까 잘 아마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제가 이거 지금 시간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어찌 보면 산술기하 평균 이런 말을 요 상황에서 갑자기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명제 공부하면서. 그렇지? 물론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평균이 산술평균이야 라는 거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갑자기 절대부터식 얘기하면서 산술, 기하, 조합평균 얘네들이 왜 나오냐? 라는 거는 솔직히 있거든요. 수학보다는 과학 쪽에 좀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1인당 얼마씩을 계산할 때는 산술평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하평균을 사용할 때에는 그 넓이에 대한 부분으로서 계산을 할 때 이제 그 기하평균을 사용해야 되고 마지막에 뒤에 보면 조합평균은 평균 속력 이런 것들 계산할 때 조합평균을 써죠. 평균 속력이라든지 아니면 음계 이런 뭐 이제 특히 혹시 과학 쪽에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왜 소리굽새잖아. 소리굽새 같은 거를 진동시킬 때 소리굽새의 길이나 혹은 이 소리굽새의 두께에 따라서 음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계산할 때 조합평균을 쓰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이랑 짬뽕에서 원래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그거를 그냥 수학에서만 얘기할 때는 명제에서 절대분식 얘기만 살짝 나와요. 그래서 그 산술기하 일단 수학에서 하는 거는 얘네들이 언제 성립하는지 그리고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도형이랑 조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반원이에요. 반원인데 여기를 A하고 B 이렇게 쪼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일부러 A가 B보다 조금 더 길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반원의 중심은 이 A 쪽에 존재하겠죠. 그렇죠? 여기는 R이 될 거고요. 자, 이 점으로부터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때 이제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무언의 반지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은 얘가 2분의 A 더하기 B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느냐? 자,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직을 그어볼게요. 수직을 그어보게 되면은 여기는 A에서 B를 뺀 거예요.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길이를 각각 보시게 되면 잠깐만
조금만 시간 주세요. 요거 기억나면 다시 한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아이 아쉽다. 제가 순간 생각이 꼬여가지고 미안합니다. 아무튼 도형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이따가 찾아보면서 얘기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58페이지에 시스템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에서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안 풀어본 문제가 몇 번일까요? 다 안 풀어보셨을까요? 1, 2번 1, 2번 그러면 1번 지금 7번 1, 2, 4번 안 푸는 거야. 아, 그래요? 4번도 못해 내가 생각보다. 그러면 1, 2, 4번에 대해서 각각 7분씩 문제 볼게요. 먼저 1번만 해주시면 돼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절대값이 갖고 있는 지금 x와 y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절대값을 푼다는 얘기는 4번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4가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게 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적으로 푸는 것을 제가 좀 더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은 C에서는 1번 정답이 3번 12로 나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이 정답을 얘기하기 전에 그래프로 풀어라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듣게 되면은 조금 생각이 망망할 겁니다. 아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보고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요, 그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그렇지? 거기서부터 힌트를 얻어줘도 좋고요. 두 번째로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k인 혹시 이거 그래프 그리는 방법 배우시겠나요? 힌트가 y 이게 y는 fx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방법 완전히 처음 들어보시나요? 좋아요. 아마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셔야지만 이제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먼저 해설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나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이 원을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반지름이 2원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잘 보면은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얘는 다이아몬드 형태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즉 한쪽이 k가 되면 나머지는 0이 될 겁니다. 그렇지? 왜냐면은 k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니까, 즉 그게 마이너스 k일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x가 0일 때는 y가 k 마이너스 k. 그리고 지금 얘네가 지금 다 1차 함수, 절대값을 어떻게 풀리는 게 아니라 1차 함수라는 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k, 마이너스 k 찍고 그거를 연결시키는 다이아몬드 형태가 그려지게 돼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그려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x 더하기 y가 k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요 4가지를 모두 다 그렸을 때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따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빨리 그려내는 그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그릴 수 있을 때 지금 여기서 이 다이아몬드 형태가 결국에는 똑같이 원의 중심, 원이 맞죠? 이 마름모의 중심을 기준으로 k만큼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해당하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리 뻗어나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x라도 얘랑 만나는 점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k값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k값은 뭘 결정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럼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제일 작을 때와 제일 클 때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럼 제일 작을 때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 원 안에 내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때 해당하는 k 값이 2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클 때는 그렇지. 이것이 우리 돼서 여기에 해당하는 제일 클 때 k만 구하면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원의 중심부터 떨어지는 데가 2다 라는 걸 이용하면 될 텐데 점집고 쓰지 마시고요. 45도잖아요. 2 여기 보면은 1. 그렇지. 그러면 최소값은 2, 최대값은 2루트니까 2의 제곱 4 더하기 2루트의 제곱은 4 곱하기 2가 8, 10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핵심은 이런 걸 어떻게 그리느냐, 어떻게 생각하냐에 또 이제 바뀌게 되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얘가 근데 안 나왔거든. 자,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쭉 정리해볼게요.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본 거예요. 왜냐하면 1차 함수나 2차 함수 형태로 그리게 되면 좀 헷갈릴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3차 함수 그릴게요. 자, 첫 번째, 절대값이 총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요, x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y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fx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먼저 fx y는 fx라는 함수의 절대값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fx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음수가 나오는 영역이 x축 기준 밑에 있지. 얘를 그럼 어떻게 된다? 위로 올리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때는 무엇이 음수가 되느냐만 잘 생각을 해보고 그 음수가 되는 아이를 양수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마 되게 쉬울 겁니다. 음수가 되는 영역을 위로 샥 올려준다. 얘가 거울이 돼서 대칭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괜찮죠? 두 번째, 이번에는 x의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아이는 x가 양수인 아이는 바뀌지 않아요. 그치? 0일 때도 바뀌지. 누가 바뀌어? x가 음수일 때 바뀌어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아이는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인데 음수일 때에는 이 값들이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오는 거야. 그럼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값이 이제 1일 때 이 정답부터 해봐요. 그러면 여기로 마이너스일 때 누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2점이 나와야 된다. 그치? 그리고 만약에 2점이 2분의 1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가 2분의 1. 즉, 이 곡선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즉, 누가 거울이 됐어? 선생님? 누가 거울이 됐어요? y축이 거울이 됐다. 그쵸? 그래서 얘는 y축을 대칭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네. 그러니까 1번은 x축 대칭은 아니고요. x축을 기준으로 음수를 접어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 그러면 절대값 y가 f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절대값 y가 fx에서는요, y가 양수인 녀석은 가만히 있겠지. 그치? 그러면 y가 양수인 녀석은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 해당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y가 음수로 나오게 되는 이 녀석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거고. 자, 그럼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y가 음수인 아이들은 이제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y가 마이너스 1인 것도 x 값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x 값이 여기 나와야 돼. 즉 여기가 지켜야지. 그렇지? 그리고 요 정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y가 예를 들어 여기가 2라고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인 아이도 어떻게 나야 됩니까? 이 x 값이 그대로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느낌 오십니까? 이 위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렇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진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x축 대칭된다. 그럼 2번하고 3번 이해되세요? 그 한번에 절대값 y는 양수가 물분을 되게 되는 양수를 저 내린 거 y가 양수인 녀석을 적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3번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y가 음수가 돼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가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fx가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y가 양수인 녀석이 이 x축을 기준으로 한 번 더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y가 음수인 녀석들은 그림이 안 그려지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번 같은 경우에는
fx가 양수든 음수든 그러니까 음수를 넣게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그 y 값을 찾아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올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요 y 값이 음수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라는 걸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게 2번은 이해가 잘 되죠. 2번은 x가 지금 음수인 영역 이쪽을 기준으로 이제 그 y축을 대칭해서 얘는 사라지고 양수인 녀석을 그대로 올리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3번을 이해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하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어려워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려져 있는 함수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얘기를 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y가 음수인 i를 이제 y가 음수인 i지. 이 부분이 음수인 거지? 여기를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 작업을 여기서 해주고 있다. 즉 x축에 대해서 대칭되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건 뭐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만 그려주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값 y가 절대값이 y에 붙을 때는 x 대칭, 절대값이 x일 때는 y축 대칭. 그러면 x하고 y가 모두 절대값이 있을 때 x 대칭, y 대칭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 대칭, y 대칭이 같이 일어나려면 이 부분만 그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도 대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다 대칭해서 그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런 식으로 다 대칭해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원점을 기준으로 x축, y축 대칭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뭐만 그리면 돼? x 더하기 y가 k인 것만 이 선을 그리게 되면 뭐만 한다? x축, y축 대칭을 다 한다. 그래서 x축 대칭, y축 대칭 한 번에 그려줍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절대값이 x에 붙어있을 때는 y축 대칭이고요. 절대값이 y에 붙어있을 때는 x축 대칭이에요. 그리고 함수에 붙어있을 때는 그냥 x축보다 밑에 있는 i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절대값 그렇게 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2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훨씬 빠릅니다. 자, 여기서 대우를 생각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2A가 포함될 때에 대한 A를 생각하는 것보다 A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한 배수를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해요.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얘 대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일 때 2a는 라지 a의 원소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아, 어떤 원소가 포함되면 이거에 두 배는 된다 안 된다? 라고 바로 이해가 빨리 되죠. 그래서 얘를 먼저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얘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쭉쭉 나오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A라는 것이 1부터 100까지 있는 숫자들이 최대한 많이 나오면 좋겠지. 그러면 먼저 100개를 다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 중에 2의 배수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럼 2의 배수 빼요. 그리고 2의 배수가 빠지면 4의 배수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자연스럽게 빠진 들어갈 수 있지. 2의 배수가 안 돼. 2의 배수가 안 되면 2, 4, 6, 8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 어떤 원소가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간 원소에 대한 두 배만 되면 안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전체 숫자에서 2의 배수를 빼면 우리는 홀수만 넣어봤던 거잖아. 그럼 이제 짝수는 지금 안 들어간 상황인 거지. 짝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4의 배수는 넣어도 된답니다. 된다. 그치? 이해됩니까? 만약에 2의 배수가 들어갔다면 4의 배수가 안 들어가겠지. 그치? 그런데 홀수만 들어가기 때문에 2의 배수는 홀수 때문에 안 되고 그럼 4의 배수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4의 배수는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만약에 이해가 된다면 8의 배수는 어떻게 가? 맞아야겠지. 4의 배수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8의 배수를 빼주는 거예요. 8의 배수가 10. 그렇지. 12개. 그럼 8의 배수가 빠졌으니까 누구 넣었어? 16. 16의 배수는 9개. 6개. 그렇지. 6개. 그러면 이제 30의 배수 안 되겠지. 그러면 64의 배수 안 되겠지. 그리고 128의 배수까지 생각 안 해도 되겠지? 얘가 좀 나와. 자, 아마 두 가지 포인트에서 조금 이제 걸림돌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대우 생각하는 거. 두 번째 전체에서 2의 배수를 뺐을 때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2의 배수가 빠지면 거기다 곱하기 2인 4의 배수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요거를 생각하면 그 흐름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이 부분 중에서 약간 혼자 다시 풀어야 된다고 했을 때 조금 우려되는 사항 있습니까? 없나요? 좋아요. 그럼 마지막 4번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아직 안 읽은 처음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상황부터 해설하고 여러분들 한번 풀이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A, B, C가 모두 양수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PQR에 대한 이 이제 명제가 나와 있는데 이 명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X가 실수라고 하는 조건 상황에서 P는 이렇게, Q는 이렇게, R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진리집합이 라지 P부터 R까지 표현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참 거짓을 한번 판단해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PQR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R 그러면 X가 뭐라는데요? 얘밖에 안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혹시 PQ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 있습니까? 그렇지. 그림이 없어요. 이게 떠올라야 돼요. 나머지 두 분 떠오르십니까? 이제 그래서 자 요거를 만약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대우선생님 말씀드릴게. 얘가 안 떠오르대요. 선생님 어떡합니까 얘? 이러면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대우선생님 친절한 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잘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친절함은 나중에 후손을 위해서 물려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이제 얘네 세 개가 모두 다 양수래요. 그러면 알파, 베타도 A, 알파, 베타를 곱했을 때 C 뭐가 나야 돼요? 양수가 나야 돼요. 그러면 알파, 베타도 모두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파 베타가 양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봐도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자꾸 풀어도 되지. 그치? 그치? 일반성 이치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풀고 난 다음에 이제 각각 보는 겁니다. 먼저 기회 볼게요. 이거 해설이 조금 복잡하게 되거든요. 기회는 되게 간단해요. 자, 지금 보면은 R이 P면 R은 Q이다라는 거지. 즉 얘가 P면 얘가 요거다라고 얘기했거든. 뭐 하면 돼?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X는 1 집어넣었을 때 A-B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지. 얘는 순서 바꾸는 거야. 그치? 괜찮아. 기울은 2 이상 쓰면 안 돼요. 근데 답지가 2 이상 쓰고 있어요. 죽여버려, 씨. 자, 그 다음에 이제 P하고 Q하고 공집합이에요.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 공집합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P하고 Q가 지금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얘네들 그래프로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사이 어차피 두 분은 무조건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무조건 가지게 되면서 여기 중간에 끼어있는 아이가 없어야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양보다 크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냐면 다양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뭐 여기가 알파 베타일 때, 왜냐면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베타분의 1 그리고 알파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네들이 바뀔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얘네들이 이런 상황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알파 베타 베타분의 1 알파 베타 알파분의 1 혹은 얘네들이 바뀌게 되는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렇지. 1을 기준으로. 즉 이런 상황에서는 알파 베타하고 베타분의 1 알파 베타 1분의 1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얘가 더 큰, 지금 이 그림 상황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0 큰 걸 떠나서 그냥 애초에 1보다 더 커. 그럴 때는 이 위에 있는 부동호가 반대로 되면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만 봐도 뭐가 되냐면요. 여기 사이에 1이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R이 P 또는 R이 Q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두 개 사이에 근들이 겹치지 않으면서 지금 딱 이 상황을 만들었는데 벌써 이 첫 번째 상황부터 이 1이라는 것이 얘나 얘 둘 다 포함 안 되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1번째 상황부터 거짓이다. 왜 이러십니까? 괜찮아요? 그럼 이제 디귿은 여기서 아예 더 특정한 상황으로 주는 겁니다. 자, 디귿 보시게 되면 P하고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고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만약에 알파 베타 베타분의 1 알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혹은 얘네들이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단 만약에 이 상황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베타는 이거여야지만 지금 일단 이 첫 번째 상황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상황이 지금 여기서 R이 바로 이렇게 1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 교집합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 볼까?
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알파가 1보다 작고 알파분의 1은 1보다 크지? 그럼 똑같이 여기도 1이 이상의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디귿은 참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기획과 디귿 이 두 개가 차이된다. 그래서 거짓인 걸 찾을 때에는 뭐 이제 제가 니은처럼 이렇게 아예 그냥 딱 잡아놓긴 했는데 만약에 저런 것에서 발레를 찾아도 상관없긴 해요. 그냥 알파하고 베타가 될 수 있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신 다음에 뭐 2, 5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다음에 2, 5의 역수 2분의 1, 5분의 1이 들어가면 그러면 니은 좀 더 쉽게 풀리겠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거짓인 걸 내가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하면 거짓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예시를 아무거나 들고 하나만 봐도 거짓이라고 얘기됩니다. 그리고 참임을 보여줄 때는 대신에 이런 숫자로 예시를 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4번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혼자 풀어봐야 했을 때 이 부분이 좀 막힐 것 같아 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좋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마무리 좀 해보시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좀 해설을 못 해드린 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대호 선생님께서 잘 해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잘 하시리라 믿고 아무튼 뭐 6번의 다음 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재미나게 진행했던 것 같고요. 내일부터 계약하시는 분들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잘 가시고 우리 다음 주. 그리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그래서 밥 먹을까? 어? 밥 먹을 거냐? 바로 조져야지. 화장실 좀. 가서 동생한테 전화하고 오늘 먹었거든.